자, 오늘 7월 6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데일 본사하고 미팅이 있었는데, 저희 4시 방송 끝나고 이데일 유튜브에서 무슨 오늘장, 내일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이제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아마 다다음 주에는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메이크업실에서 우리 장윤이나 앵커가 이제 그때 5시 하잖아요. 앵커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하고 싶다. 왜냐하면 장윤이나 앵커가 하는 방송을 벌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이텐션 그 자체죠. 초 울트라 하이텐션이기 때문에 그 하이텐션을 전문가들이 받기가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안 그래도 유리나 앵커가 전문가님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설마 정말 그거를 위에 가서 보고 했을지는 몰랐는데 일이 늘게 생겼어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일하는 거 싫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를 그 나이 때 한참 일할 나이지,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이 늘어나는 건 정말 좋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유리나 앵커가 같이 하실래요? 그러길래 웃으면서 뭐 자리 좀 빵꾸 나면은 제가 한번 때우는 정도는 할 수 있죠 라고 했는데, 갖다 박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정 나온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상승했을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지만 아주 거래량이 안 나왔고, 작은 수급으로 시장을 농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떡락을 했는데, 보시면 오늘 뭐 이제 시황 나온 것들을 좀 보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떡상하니까 하루 만에 돌변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뉴스라는 건 결과의 과정을 꿰맞추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올라갈 때 사고, 지금 개인들 좀 매매 그렇게 하고 있죠. 올라갈 때 올라가네 사고, 내려갈 때 빠져? 그럼 이제 계속 이제 나쁜 뉴스들이 눈에 보이죠. 그럼 팔고. 지금 이런 경우들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지금 양상들이 보여져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은 지금 거의 뭐 내금을 못 주고, 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손실폭이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60~70%는 지금 가볍게 찍고 있어요. 문자 오는 거를 제가 항상 종합해서 보니까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절반이 제일 양호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버티신 분들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뭐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공부할 겸 말씀을 드리면은 왜 문제가 됐냐?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성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두 개,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라는 이유가, 한 나라의 성장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장기의 형태를 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장기 금리를 그 나라의 성장성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통상 이제 금리가 한 3% 안쪽인데 10% 치죠. 3% 정도 못했는데 10%고 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10,000원을 가지고 10년을 맡겨놓으면은 구체금리가 10%입니다. 11,000원을 줍니다. 어떤 나라는 5%입니다. 1,500원을 줍니다. 어떤 나라가 성장성이 큰가요? 11,000원 주는 데가 성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주지 않죠. 10년 후에 11,000원 주면 정말 안 주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이제 연단위 이율은 1년 단위로 치니까 대충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10년 물 성장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금리는 뭔가요?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실 때 돈 빌리죠. 대부분 단기금리,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즉 이자율이라는 거는 회사를 운영할 때 비용입니다.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걱정이 된다는 얘기는, 성장성은 떨어지는데, 혹은 성장성은 올라가는 속도가 주춤하는데, 단기금리, 즉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커브 코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기 성장률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이게 또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전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성에 비해서 비용이 더 크니까 역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왜냐면 2분 경기 침체 정의 자체가 2분기 연속 적자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이면 그게 경기 침체인데 이미 미국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경기 침체고, 주가는 6개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빠질까 안 빠질까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기가 침체할 건가 주가가 빠질 건가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 이제 경기 침체가 올해 예를 들어서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주식 팔아야 되죠. 근데 내년에 되면 어떻게 돼? 올해 이제 하반기 되는데 만약에 주식이 안 빠져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경기 침체가 이미 주식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경기 침체는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주식은 안 빠지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미 선반영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주식은 떼놓고 보셔야 됩니다. 연동이 되지만 서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거는 경기라는 사이클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움직이는 주가를 거래하는 겁니다. 주가는 이미 성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다,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경기 성장주의 나스닥이 올라갔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다라는 건 이제 기사를 컨트롤 V한 것밖에 아니다, 그거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징은 상위 대형주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 상위 대형주들이 주들의 하락이 개별주들까지 전이되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뭐 제가 몇 개 써놨어요.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SO일, 삼성화재, 고려아연 이런 게 거의 10%씩 하락하고, 현대중공업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좀 볼까요? 쭉 보면은 시가총액 상입니다. 상위 한 5개는 괜찮아요. 뭐 삼성전자 조금 빠지고 1.4% 빠지고, 엔솔 좀 올라가고, 하이닉스, 삼바 이런 거 좀 이제 약보합 정도 빠졌는데, 상위 한 10개 종목들은 그런대로 잘 선방해줬는데, 그 밑에 딸 보면은 삼성물산 8.2%, 무슨 악재 터진 줄 알았어요. 특별한 거 없더라고 뉴스 보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4%, 5%.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주가 통상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5% 빠지고, SK이노베이션, SK 이게 잡주도 아닌데 다 5%씩 빠졌습니다. 삼성생명 완전 경기 방어주죠. 6.6% 빠졌습니다. 현대중공업 10.37%, SO일 9.3%. 뭐 이런 식. 삼성화재 이것도 경기 방어주거든. 6.1%. 다 공매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아연 7.8%. 그래서 고려아연은 뭐 구리값 떨어지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14%, 하나솔루션 10.9%, 11% 빠졌다는 얘기죠. 웬만한 뭐 삼성중공업도 있네요. 7.1%.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형주, LG U+플러스 5.7%. 여러분들 알만한 대형주들이 다 개작살이 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얘기죠. 공매도들이 대형주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제 공매도들이 대형주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중소 종목들은 지금 공매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번 부시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겠죠. 왜냐면 언젠가는 쇼커버링을 해야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뭐 포트폴리오도 그렇지만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죠. 가벼운 종목 중에 실적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해놨고, 그 중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해야 될 때입니다. 대형주들이 오히려 견조할 거라는 것들이 조금 망상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언제까지 이럴까요? 두 개지요. 일단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죠. 공매도 금지 얘기 나오든지, 무조건 금지시키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 금지를 시키거나 거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당장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 보니까. 누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어땠냐? 그러면 이런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예를 들어서 확장 정책들을 많이 했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받았지만은 뭐 어쨌든 간 유동성 확장 정책을 펼쳤고, 실제로
뭐 부동 임대차 3법이라든지 나름 이제 대표하는 경제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누가 물어봐서 지금 경제 정책 어떻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난 무슨 경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아침에 제일 많이 들리는 거는 아침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아침에 이제 와서 기자들하고 이제 하루씩 뭐 일문 뭐 이런 거 하는 것밖에는 무슨 경제 정책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뭔가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완전히 나자빠지는 거. 개인들한테 외국인들이 제가 어제 이제 시황 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개인들이 소위 말하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외국인의 놀이터였던 우리나라 시장이 개인들에게 약간 주권을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좋게 보면은. 근데 주도권을 뺏긴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들을 털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려갈 때는 개인들은 안 팝니다. 내렸다가 올릴 때 10% 떨어뜨리고 5% 올리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면서 팝니다. 그게 이제 개인들의 매매 특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급등락 몇 번 주고 털어내고 난 다음에 주가가 V자 반등은 힘들 거라고 봐요. 옆으로 눕기만 해도 사실은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뭐 단기 매매했던 것들도 그렇고 놀 수 있었던 종목들에서는 좀 놀 수 있었던 구간들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 와중에도 급등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장에서도 좀 놀았는데 횡보장만 나와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개별적 돌려가면서 놀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녁 때 제 생각에 지금 지수 선물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또 때려놓고 지수가 만약 미국 시장이 또 돌리면은 내일 또 우리나라 갭상승하고 또 때릴 수도 있겠죠. 현재 보니까 지수 선물이 0.19%, 뭐 0.18% 빠지니까 별로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쳐놓고 유럽 시장 좀 많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쳐놓고 내일 또 한동안 변동성을 내일 또 급등시킬 수도 있어요. 급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급하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 의한 변동성 장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가셔야 돼요. 이런 장은 딱 2200 안 깨지만 그냥 개별주 매매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큰 호흡에서의 전략을 유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